검찰총장을 고발한 야당에 맞서서 국민의힘은 오동훈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맞불을 놨습니다. 주진우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위원들 연명으로 오늘 오동훈 공수처장을 형사 고발합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 체포 구금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국민의 물음에 허위로 답변해서 신성한 국정조사의 장을 거짓말의 향연으로 만들어 형사처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고발까지 이른 것은 이것이 단순히 업무상 실수 때문이 아니라 의도되고 또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기획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가 의도되고 계획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동훈 공수처장이 이렇게 세 가지 혐의가 있다고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권 없는 내란죄를 빌미로 영장 쇼핑 다녀가면서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감금한 죄. 둘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 답변을 해서 위증을 한 죄. 셋째, 국회에 거짓 답변한 허위 공문서 작성죄. 김 대변인, 고발 내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좀 나눠서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 내란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아무런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 영장 쇼핑이라는 이름으로 그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감금했는가? 만약에 그랬다면 오동훈 공수처에서 그동안 그 법원의 판단을 받았던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두 번의 체포영장이 청구가 됐었고 그 사이에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었고요. 또 체포 적부심, 구속영장까지 서울 서부지법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서도 판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이거에 대해선 문제 없다라는 것이 나왔다면 사법부로부터 오동훈 공수처의 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불법 체포다, 감금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뭐 정치적인 주장일 것 같고요. 나중에 저 뭐 한번 지금 고발이 됐으니까 판단을 받아보면 될 일이고 두 번째로. 국정조사와 청문회에서 거짓 답변했다, 위증했다, 그리고 그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 만약에 저것이 위증이라면 지금 저 위증에 대해서 어디서 저 위증의 죄를 물을 수 있습니까? 국정조사 청문회 특위에서 위증의 죄를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것을 주진우 의원이 개인적으로 죄를 물을 수 있습니까? 국회에서 거짓 답변했다, 허위 공문서 작성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했고 또 검찰에서 그 공수처에 대한 강제 수사 들어갔지 않습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수처가 이게 혼자서 단독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를 수사한 게 아니에요. 공수처 그리고 경찰의 국수본이 함께 공조본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대부분 이 경찰의 국수본에서 조사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 공수처가 추가적으로 체포 이후에 대통령을 조사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협조 안 해서 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인데 어떤 방식으로 했길래 불법적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제가 좀 전에 제 발언 기회가 없어가지고 탄핵 관련된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세금의 낭비다 하는데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 첫 번째 탄핵이 뭐였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탄핵은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이었습니다. 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왜 있었습니까?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라는 아까운 목숨이 잃었습니다. 그 와중에 누가 책임졌습니까? 정부에서 책임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라든지 물어야 되겠다라는 국민의 목소리, 그것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이 헌법상 제한되어 있는 권한은 탄핵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물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뭐 이상민 장관이 법적 책임이 없다라는 걸 탄핵을 안 됐습니다만 그것이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불가피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이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무로 이 지금 앞으로는 미리 이 탄핵을 하기 전에 확실히 탄핵이 될지 안 될지 이런 법적인 판단을 다 구하고 어디 가서 자문 받아보고 그래서 된다는 것이 확정적일 때만 그러면 탄핵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요, 그런 뜻은 이런 아니고요. 측면이 지금 있는 근데 것이죠. 29명을 지금 탄핵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의 그런 허용치를 넘은 것 아닌가 지금 이런 비판이기 때문에요. 이상민 장관만 말씀하시는 거는 좀 다른 부분도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이상민 장관뿐만 아니라 예. 안동환 검사건도 있잖아요. 안동환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 씨에 대한 보복 기소 이것으로 했는데 결국은 5대4로 기각이 됐습니다만 결국 기각된 이유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파면에 이르기까지의 둔대성이 부족했다라는 부분으로 기각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판단들은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마치 이거 인용이 안 되면 헛돈 쓴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비판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보여드린 것들은 액수도 액수입니다만 4억이라는 돈도 돈입니다만 그 변호사들이 거의 민변 출신의 어떤 야권과 좀 연관이 있는 변호사들이었다. 이런 점까지 함께 지적해드렸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혐의는요, 결국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아까 이제 공조본 말씀 주셨습니다만 여권에서는 또 그런 불법 논란 피하기 위해서 꼼수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오동훈 처장이 반박 목소리 좀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예,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중앙지법에 했다가 기각된 거 아니에요? 여기 기각 사유에 중복수사라는 이유 말고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이 기각 사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로 삼아서 기각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 얼지권 남용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고요. 그 관련 사건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갖는다라고 여러 차례 체포영장의 발부, 그다음에 구속영장의 발부를 통해서 사법부의 권위 있는 판단을 다 받은 바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 재차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법원의 어떤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인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